네, 계속해서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배우 최주 씨 말 그대로 정말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결혼 당일날 발표하는 경우는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자필 편지, 이제 하트 모양의 편지지에 자필 편지를 보니까 결혼식을 이미 올렸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007 결혼을 했는데 최지우 씨 지우희메라고 불릴 만큼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시아 전역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남편은 누구인지 꽁꽁 감췄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그분과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예쁘게 잘 살겠다, 가정에서 예쁘게 잘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최주 씨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 우리 예술단이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한 선발대가 어제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행선지. 평양 이렇게 전광판에 딱 떴다고 하는데 신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편명이 8.15가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8.15 그러니까 이제 뭔가 8월 15일 광복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이휘요 여사가 평양에 방문할 때 이스타 항공의 관계자가 이스타 항공 J22815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8.15를 넣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2000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때도 OZ815 편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을 생각할 때 통일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광복절을 연상되는 8.15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발대 70여 명은 어제 이미 출발을 했고 그렇죠. 본진은 내일 이동할 예정. 이렇게 선발대와 본진이 나눠서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일정이랑 과정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선발대는 주로 기술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무대 설치 등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겠고요. 네. 그리고 본진, 내일 출발하는 본진은 예술단, 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스텝, 기자, 또 정부 지원 인력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동 경로도 궁금하죠. 이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는데요. 직항이기 때문에 이제 김포를 떠나서 바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로는 이제 직선은 아니고요. 네. 서해 쪽으로 가는 디귿자 모양의 서해 직항로를 이번에도 이용하게 됩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친구여 이 노래는 2005년 평양 단독 콘서트 때 이미 고영표 씨가 불러서 큰 감동을 안긴 노래인데요. 이번엔 이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랑 같이 부른다고요? 네, 이번에 단독 공연도 있고요. 또 남북 합동 공연도 있죠. 네, 합동 공연 때 또 남북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무엇일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용필 씨의 친구여, 그리고 또 북한 노래인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세 곡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곡 모두 실제 공연에서 부를지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세 노래를 같이 부르다 보면 살짝 눈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이 감동이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진행을 맡은 가수 서연 씨. 좀 허리가 안 좋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이라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정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스럽죠. 평양에서 사회도 맡게 되었고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평양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몸을 아끼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연 씨가 사회를 볼 뿐만 아니라 또 북한 가수 김광숙 씨의 대표곡인 푸른 버드나무라는 곡을 또 부를
예정이기 때문에 예. 몸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공연과 사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북한에 가서 가수가 노래만 한다는 것도 굉장한 부담인데 사회까지 본다는 네.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뭐 3배, 4배. 전문 사회자였던 저도 사회를 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서현 씨 하여튼 멋진 사회도 좀 하고 아마 녹화로도 어느 방송국에선가 이 녹화 방송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일정을 조정 중인데 예. 바로 뭐 생방송은 안 되더라도 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상당 부분을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어떤 채널에서 또 보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자, 평양 공연 잘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주기를 맞은 이 천안함 폭침 사건. 그런데 이 공영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방송사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라고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이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만 이제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다루면서 쓴 제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팩트는 없이 천안함 괴담 재탕한 KBS 그래서 조그맣게 괄호해서 추적 60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짚어드렸던 그 어제 추적 60분에서 주요 그 이슈들이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그 영상 이 CCTV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 같다. 왜 원본을 안 했을까? 이 부분도 이미 2012년에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원본 영상 복사와 캡처가 불가능해서 촬영했다고 해명이 된 바 있었다. 예. 국방부가 또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이렇게 2m, 3m씩 파고가 높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운동하고 물도 안 흔들리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뭔가 부합되지 않는 이상한 다른 화면이다라는 비판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정 그 운항 방향을 잘 조정하면 흔들림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유족들도 다른 배를 타고 가면서 높은 파고에서 이렇게 물이 안 흔들리는 그런 영상까지 제공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의혹처럼 제기했던 그 부분들이 이미 해명됐거나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방송이 아니라 국가기관 방송 KBS가 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천안함이란 그 남북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서 국가기관 방송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예. 외국에서 보거나 북한에서 오인이나 오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NHK가 그 했다고 국가와 말이 다르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가 전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무게감이 예. 그런 의미에서 KBS의 어떤 그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BBC나 NHK, KBS 그러니까 KBS가 이런 그런 뭐 위상이라는 게 있고 뭐 조금씩 그 위치가 예.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네. 그 나라에서 하나씩을 꼽으라면 국가 기관 방송은 그럼요. 우리는 예. 당연히 KBS니까요. 예. 자, 현재 뭐 국방부하고 또 천안함에 직접 타고 있었던 장병들은 우리 의견은 조금 반영이 안 되거나 덜 됐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국방부는 기존의 공식 조사 결론에서 달라진 게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도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천안함에서 이제 그 복무했던 그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는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작할 때 이 방송사에서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찾아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예. 생존 장병들이 뭐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네. 남과 북이 정말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요. 내가 그때 천안함 폭침할 때 북한 잠수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언니를 찾는 동생의 사연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자, 이 실종된 여성분 나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실종됐는데 저희가 이 아이템을 다루는 건 좀 이따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진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도 계단에 놔둔 채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실종됐을 때 그 CCTV 이런 사진을 가족들, 동생이 공개한 건데 저렇게 보라색에 저런 천을 뒤집어 쓰고 있다든지 신발도 신고 있지 않다든지 예. 저런 상태에서 이제 실종이 된 그 20대 언니를 이제 동생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27일까 그저께 밤 10시쯤 목격된 이후로는 지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찰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뭐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제보를 해주시는 거지만 뭐 잘못 봤다거나 좀 허위 신고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어서 좀 수사가 잘 될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시민은 제보의 힘이 굉장하다는 건 저희가 여러 차례 알았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언니가 왜 저렇게 조금 이렇게 보라색 이불을 덮어 쓴 거는 조금 신기한 모습이잖아요. 예. 그 동생한테 왜 언니가 저런 모습이냐 했더니 언니가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어떤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이불 이 안전에라던가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체 같은 것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겁도 많고 이런 언니일 수도 그렇네요.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도 연락해보고 제보도 했으나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시민들의 제보의 힘 SNS에 호소하기 시작한데요. 이 언니를 보신 분 또 나갈 때는 회색 푸른 계열의 양말을 신었고 회색 점퍼와 남색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꼭 좀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요즘, 보라색 천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이제 뭐 숨어 계시거나 그렇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무서울 때 보면은 이게 뭐 점퍼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걸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예. 구석에 있거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거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 요즘은 뭐 SNS 수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SNS의 힘을 빌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같은 지역인 부산 건만 좀 찾아보더라도요. 예. 한두 건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실종된 치매 할머니를 뭐 하루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SNS에 올렸더니 2시간 만에 찾은 적도 있고 또 이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이제 그 SNS 통해서 10분 만에 검거한 적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좋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NS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여성분이요. 부산에서 실종돼 지금 나흘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분을 보시게 되면요. 인근 경찰서나 112에 꼭 신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좀 다시 얼굴을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